네. 네, 바로 연결하겠습니다.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? 제가 이제 서두에는 풍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내일은 최성민의 히든마켓 리포트에서 풍력주에 대한 AS를 좀 해드리고 종목을 하나 좀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요, 현재 오늘 이 시간에는 태양광 소재에 대해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와서 증권가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전우재 흥국증권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난주에 발표한 태양광 소재에 대해서 보고서 화제가 됐습니다. 그 제목이 3세대 태양광 페브로스카이트.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. 네, 페브로스카이트가 세상을 바꾼다였는데 페브로스카이트 이게 도대체 뭡니까? 그 페로스타이트라는 거는 이제 100년 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발견됐던 광물인데요. 네네. 사실은 이제 칼슘이랑 티타늄, 산소 이렇게 세 가지 원소로 구성된 이제 화합물을 통칭합니다. 요즘은 그 원소들이 쓰이지는 않고요. 요즘은 마그네슘이라던가 프랑슘, 뭐 다양한 이제 원소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조합법에 따라서 거의 뭐 만 가지, 수만 가지 제품을 전부 다 이제 페로스카이트를 통칭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태양광 쪽으로 사용하게 된 거는 이제 2009년도가 처음입니다. 네, 제가 정정하겠습니다. 페브로가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. 예, 예,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. 페로브스카이트가 3세대 소재라고 하셨는데 현재 쓰이는 태양광 소재는 무엇이고 이 페로브스카이트와 어떤 면에서 다른 겁니까? 현재 쓰이고 있는 소재 이제 잘 알고 계시는 1세대 소재는 이제 폴리실리콘이고요. 네. 2세대가 이제 필름 형태인데 요건 비싸서 사용화가 안 됐었고 네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페로브스카이트란 3세대 물질입니다. 네. 차이가 뭐냐면 효율성 자체는 되게 좋고요. 만들기 싸고 쉽고 그리고 반투명하고 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. 요건 이제 건물 벽면이나 자동차 외관에도 쓰일 수가 있고요. 네. 심지어는 기존 폴리실리콘 발전소 위에 이중으로 좀 쓰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같은 면적에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. 원가가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네.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그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결점이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결점이 있으면 안 돼서 순도를 99.9999%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제 1000도씨에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순도가 이제 90%만 되면 돼가지고 온도 그 공정 온도가 한 130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리고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네.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1기가와트의 발전소를 만들 때 7톤, 그러니까 700kg이 들어가는데 네네네. 페로브스카이트는 35kg만 들어가면 돼서 원재료 자체도 200분의 1만 들어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일단은 값싸고 그다음에 가볍고 그렇죠? 아까 얇다고 하셨으니까 가벼울 거 아닙니까? 그다음에 얇고 가벼우면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도 부착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위에도 부착될 수 있고 응용성이 굉장히 확장성이 높다라고 할 수도 있죠. 그러면 이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폴리실리콘 회사들은 그럼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?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냥 단순하게 이제 폴리실리콘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사실 핵심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폴리실리콘 발전소 위에 이중 중첩을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거를 이제 텐덤 전지라고 부르는데요.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 빛이 빨간색, 초록색, 파란색 빛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파란색 빛은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 먼저 흡수를 하고 이제 남은 빨간색이랑 초록색 중에서 빨간색 빛을 폴리실리콘에서 이제 흡수를 해주는 겁니다. 네네. 이 경제적 가치가 엄청난데요. 네.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한 지금 태양광 시장에서 20% 정도만 모듈 가격입니다. 네네. 태양광판 네네. 지금 보이시는 태양광판 가격이 한 20%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. 태양광 시장이 200조거든요. 네네. 근데 모듈 시장이 한 40조 정도 되고 네네. 지금 소비자들은 태양광이 1000이 내려오면 네. 200 정도 효율을 내기 위해서 지금 200조를 내고 있는데 네. 텐덤 전지를 쓰게 되면 이 1000의 태양 에너지를 30% 정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300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네. 경제적으로는 이게 300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한 20조 정도의 투자를 해서 100조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뭐
일부는 이제 소비자가 나눠 갖고 일부는 이제 공급자가 나눠 갖는다고 해도 거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서 60%씩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페로브스카이트 맞습니까? 페로브스카이트. 그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앞서 이렇게 이제 뭐 CG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연구를 했고 그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겁니까?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유럽 쪽, 네. 뭐 스위스 로잔 공대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요. 네. 그거랑 이제 거의 대등하게 가장 잘하고 있는 게 한국 성균관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유니스트 이게 세 개 기관에서 네.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2009년도에 처음으로 태양광 쪽으로 들어갔었는데요. 네. 이때 당시엔 수분에 되게 약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에 액에 들어가면 바로 녹아버리는 성질 때문에 연구가 좀 멈춰졌었는데 네. 2012년도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랑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전고체 형식으로 이거를 개발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수명과 효율이 이제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상업적으로 되게 연구가 많이 됐었고 14년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 전우재 흥국증권연구원께서는 폴리실리콘을 아주 값싸게 대체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관련 종목도 잠시 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. 그동안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. 그래도요, 연구를 하면서. 사실 이게 연구된 지가 아직 한 7, 8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항상 제시했던 문제들이 이제 제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네. 이제 수분에 약한 점, 수분에 그리고 약하다. 예. 네, 열에 약한 점, 이 네.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우선 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톨루엔이나 음이온 코팅을 통해서 이제 방수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처리가 되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. 열에 취약한 부분은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자기네들 자체적인 첨가제를 사용해서 좀 조정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좀 고부가 신기술이라서 이런 열에 대한 처리하는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비밀리 유지가 되고 있고요. 하지만 2016년부터 두 개 업체가 파일럿 설비를 돌리고 있고 올해 말부터는 100메가 그리고 200메가 규모의 상업 설비를 이제 가동할 계획입니다. 상업 설비가 된다는 것은 이건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뭐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, 근데 만약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대형화가 돼야 되는 거고, 그다음에 당연히 상용화라는 것은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럼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? 어떤 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해외에서는 이제 옥스퍼드 PB라는 업체랑 네. 그리고 중국 GCL이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. 네.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창기인 16년부터 유니테스트라는 업체가 이 페로브스카이트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. 2016년도에 되게 초창기 때 정부 국책과제 3개를 받아가지고 네. 시작을 했고요.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조인트를 해서 연구를 했었고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에 한국화학연구원 몇 분이 이직을 하셔가지고 네네. 그때부터 상업화 쪽으로 좀 연구를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7월달에 이제 이제 시운전하고 상업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고요.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늦었습니다. 2019년도부터 이제 대학교 연구소에 연구원들을 이제 영입해서 좀 본격적으로 R&D 센터 짓고 상업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테스트하는 회사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, 그 유니테스트는 커버를 하십니까? 지금은 not related NR로 좀 커버를 하고 그럼 있는 유니테스트에서 그래도 좀 아실 수 있으시겠네요. 그 네네. 유니테스트가 그럼 내년부터 이것을 상용화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. 네, 맞습니다. 뭐 기본적으로 유니테스트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. 네네. 그렇다고 본다면 유니테스트가 내년부터 상용화한다면 이 폴리실리콘은 어쨌든 간에 뭐 앞으로 5년 내 내지 10년 내, 20년 내 언제 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. 그렇죠. 뭐 대체할 것 아닙니까? 네네. 그렇게 된다면 유니테스트의 밸류는 지금 내년부터 어떻게 바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?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국내외 이제 태양광 업체들에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아마 공급을 할 것 같고요. 네. 그 업체들은 이제 기존
폴리실리콘 모듈이랑 합쳐서 이제 네. 텐덤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이고 이쪽 말고도 지금 저번 달에 한국전력이랑 같이 창문용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네. 좀 이제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뭐 자동차나 뭐 가전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그 매출처를 이제 새로 이제 만들 계획입니다. 지금 전 세계 페로브스카이트 시장을 제가 예상하는 걸로는 네네. 2030년도까지 총 한 14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얻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 중에서 유니테스트가 2% 아니면 4%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수조 원의 기업 가치로 좀 환산이 된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막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. 너무 숫자가 크니까, 그렇죠? 네, 그렇죠. 예, 네. 그 뭐 그렇지만 우리 애널리스트가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. 예, 신뢰가 가고 재밌고 또 약간 흥분도 됩니다. 네. 하나솔루션도 조금 늦었지만 다시 페브로스카이트를 지금 뭐 생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. 네네.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이나 무슨 회사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?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 전 세계 모듈의 10%를 납품을 하고 있는 대형 태양광 업체입니다. 네. 페로브스카이트를 아마 되게 빠르게 개발할 텐데 네. 자신들의 폴리실리콘 모듈에만 부착을 해서 팔더라도 네. 전 세계 MS 10%를 확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시장의 10% 이상을 점유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.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30년까지 네. 아마 페로브스카이트로 한 14조 정도를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얼마요? 14조 영업이 하나솔루션이 2023년부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까지 8년 동안 아마 14조의 영업이익을 14조를 기록할 벌 것 수 같아요. 있다. 네. 예, 그래서요. 그걸 이제 그 환산을 거의 하면 환산을 하면 시가총액 거의 비슷하게 14조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. 현재 뭐 7조 시가총액이니까 네. 3배까지도 갈 수 있다. 주가는 여기서 3배가 갈 수 있다. 네. 물론 이제 한 3, 4년 후에 야,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런 생각. 어쨌든 결론은 기승전 페브로스카이트네요, 그렇죠? 네, 예, 맞습니다.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벌 수 있다라는 것이죠. 네네, 유니테스트나 하나솔루션이나. 알겠습니다. 다음에 그럼 이거에 관련된 뭐 그 기업 보고서를 좀 더 인덱스하게 쓰실 예정이 있으십니까? 지금은 산업 보고서를 쓰신 것이죠? 네, 산업 보고서와 이제 기업 내용을 조금 작성을 했는데요. 네네. 아마 내년도에 이제 시운전하기 직전에 네네. 아마 좀 한 번 더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예.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예,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자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연락 주시면 네, 언제든지 감사합니다. 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